자, 우리 여러분, 인종호님이 저에게 또 고민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인종호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머니 중에 이런 분들 좀 가끔 있습니다. 자, 극성인 어머니, 어찌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임종호님의 고민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호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 극성 어머니 모시고 계신 분들, 다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극성인 어머니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열혈 시청자 임종원입니다. 근데 닉네임이 실명이라 난감하네요. 어쨌든 올립니다. 저는 34살 남자입니다.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근 잘하고 먹고 살 만큼 벌고 차도 굴리고 집 빨아고 있는 뭐 그런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남들처럼 알아서 잘 살고 앞가림 잘하고 내 나름 생각이 있고 내 계획, 내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 간섭도 심하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옷 입을 거 정해줘요. 거부하면 엄마 소원이라고 제발 입어줘라고 해요. 진짜 막 간절히 빌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정말 센스 있고 괜찮은 옷이면 있겠는데 입어달라고 주는 옷이 다 골프복이에요. 아, 어머니가 라코스테 좋아하시나 보네요. 부모님이 둘 다 골프에 취미가 있으셔서 아버지 옷 중에 골프복이 많아요. 일단 사시는 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끔 괜찮은 거 있는데 아시잖아요. 골프복 다들 나이 있는 어른들이 젊어 보이거나 하여튼 뭐 그러려고 입는 거라 색감이 원색 많이 쓰려고 화려하고 옷감도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자꾸 입으라고 해요. 고민이라 글 쓰려고 했는데 막상 말하려니 참 쪽팔려 죽겠네요. 내가 사 입는 건 다 촌스러운 거고 어머니가 고른 거는 멋진 거라고 어머니 생각이 아예 박혀 있어요. 참다 참다 폭발해서 보는 앞에서 옷장 깨버리고 옷 다 째버렸어요. 아이고. 비싼 옷도 있어서 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옷 째버린 게. 야. 귀싸대기를 한 20대 맞았지만 그 후로는 뭘 입어달라 말을 안 해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 감는 거 쳐다봐요. 아니면 머리를 얼마나 감나. 대충 시간을 재는 것 같아요. 머리를 감고 있는데 빡빡 밀어라. 헹굴 때 많이 헹궈야 된다로 시작해서 말릴 때 어떻게 해라. 뭐 막상 쓰려니 안 나오는데 별 희한한 말 다 해요. 이건 20대부터 탈모가 온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34살 먹은 회사 다니고 과장 달고 알아서 생활 잘하고 있는 남자한테 할 소리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제 몸매 관리에 참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살 엄청 쪘다가 계속 빼고는 있는데 아직도 좀 통통한 편이에요. 배도 좀 있고요. 근데 웃긴 게 주위에서 선자리가 들어오면 다 거절을 해요. 왜냐? 배가 나와서예요. 여자가 배 나온 남자 싫어한다고 다 거절해버려요. 배 나온 남자, 결혼은 못함. 이런 공식이 뇌에 박혀 있어요. 물론 배 나온 남자보다 몸매 좋은 남자가 훨씬 멋있고 그렇겠지만 논리가 무슨 배 나오면 결혼 못한다 이런 식이니 깝깝해요. 통화할 때마다 살 빠졌는지 배는 들어갔는지부터 물어봐요. 아, 쓰면 쓸수록 참 쪽팔려 미치겠네요. 지난주에는 또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나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물을 때까지 소리 질러가면서 한 30번 물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입으로 대답하라고 내가 몇 살이냐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뭘까요 대체? 중국에서 7년 살면서 인맥 쌓고 이런저런 업계에서도 간간히 연락하고 살고 모임도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나 베트남에 사업을 구상했었어요. 결과는 뻔하죠. 무조건 안 된대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안 돼요. 뭐 반대해 본들 제가 사업 진행해 버리면 되는 거였지만 가족 사정이 있어서 결국 접었어요. 근데 가족 사정 때문에 사업 해보고 싶은 거 접으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형이 한 명 있는데 큰 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같이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큰 형이었는데 사고가 난 이후로 저에게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건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하고 대화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반반이에요. 반은 대화해봐야 그냥 나만 열받을 것 같고, 대화하다 보면 어머니가 맞고 내가 틀리라는 식이에요. 정말 대놓고 이야기해요. 엄마 말이 맞아 하면서 내 얘기는 그냥 다 틀린 게 돼요. 반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면 풀릴까 싶기도 해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사연이네. 왜 나한테는 이런 사연만 오는 거야, 자꾸. 아, 나 무슨 뭐, 이것이 가정 분담, 가정 분쟁 전문가 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연들 뭐네. 어제는 저번엔 정신과 의사 사연 오더니. 완전 나 유튜브에서 직업이,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무당, 도사, 노무사, 추노 전문가, 하청 전문가,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썰 하면서 자꾸, 아. 야, 근데 심한데요, 이거. 정말 심한데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보통은요, 부모님이 극성인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임종원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보통 부모님이 극성인 분들은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임종원님, 부모님이 좀 배우신 분들이죠.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대학교 나오셨죠. 왜냐하면 저 나이 때 골프를 친다는 건요, 어떤 학식과 교양이 좀 있고 좀, 약간 골프라는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맞죠?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까? 와, 나 쪽지 깬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대기업이나 남들이 선망하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기업에서 높은 위치까지 가셔가지고 나름 인정받고 사회생활을 영위하신 분들이죠. 남들이 봤을 때, 야, 진짜 멋있습니다. 야, 진짜, 야, 좋은데 다니셨네요. 그런 생활을 영위하셨죠. 두 분 중에 한 분, 아버지라도. 제가 그 느낌 어디서 받았냐? 골프라는 게 여러분들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보. 그러니까 대령가에 했으면 프라이드가 있죠. 대령 프라이드가. 어, 맞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집이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어차피 부모님이 좀 자식이 못 살고 하는 집안은요. 부모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막 어? 내 맘대로 이렇게 못 해요. 왜냐? 우리가 못 해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못 해준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가 알아서 스스로 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 뭐 못 해주고 한 게 많아서 그냥 네가 그냥 밥벌이만 안 하면 된다. 나가서 그냥 굶어 죽지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디오 쪽이 PD 와 PD 하셨구나. 라디오 쪽이면 뻔하죠. PD죠 PD. 작가님 PD네요. 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송 쪽 라디오 PD나 작가는요 아무나 못해요. 보통 라디오 PD나 작가 하신 분들 인서울권 4년째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라디오 작가나 PD 하신 분들도 보면 학벌이 상당히 좋아요. 공중파 같은 데는 PD는 아니라고요? 작가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임종원이 집안이 보통의 어떤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 부모님이. 대단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학식과 어떤 그 지성,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학식과 지성,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부를 겸비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임종원님 같은 경우는 살면서 아마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막 돈 쪼들려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쓴다거나 돈을 갚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말아먹고 이런 적이 없는 집안이에요. 단 한 번도 없는 집안이야. 한 번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순탄대로 물 흐르듯이 쭉 가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집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별 위기 없이 별 실패 없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 없이 이렇게 남들처럼 막 풍파를 겪으면서 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어떤 아픔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 나는 편하게 살았다. 나는 즐겁게 살았다는 게 그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포부님 어세요? 그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부모님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임종원님. 임종원님. 근데 임종원이도 잘못한 게 있어. 임종원님도. 임종원님도 보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제가 사연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임종원님도 어머니한테 무조건 이게 어 혹시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한데요. 임종원 씨 혹시 엄마가 어렸을 때 막 등 밀어주고 그랬어요? 씻겨주고? 아니 지금 다 커서 말고요. 어렸을 때. 내 씻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등 밀어주고 막 비누칠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엄마가 약간 자식애가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야. 엄청나게. 맞죠? 그러니까 아줌매란다. 엄마가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스킨십도 굉장히 막 좀 부담스럽게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 막 금이 오기약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머니는 아직도 이미 34살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냥 애야. 엄마 입장에서는 애입니다.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님은 그냥 지금 꼬마입니다.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아, 어,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임종원이 잘 들으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어머니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다른 어떤 뭐 남편하고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식에 있어서 자식에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적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자녀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내가 자녀를 이렇게 이뻐하고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대가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됐으니까 그게 님한테 몰린 걸 수도 있고 보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종호님.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짝을 찾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본인이 짝을. 선이 아니라 짝을. 어, 혹시 지금 임종원이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요?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어,
참 어려운 거다 이게. 서울에 혼자 있는데 한 번은 부모님 오거나. 근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정호님. 일단 옷을 감사하게 받으세요. 감사하게 받되 엄마 있을 때만 입고 엄마가 가고 난 뒤는 입지 마세요. 부모님 계실 때만 그 옷을 입어요. 부모님 계실 때만. 님 아마 아까 여기서 그런 행동했다고 했잖아. 옷장에 있는 거 옷장 다 부수고 옷을 다 댔다고 했잖아요. 이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종호님. 님도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은 감정 주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어머니 있을 때만 입으라는 거죠. 어머니 있을 때만 입고 나가서는 다른 옷 입으라는 거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리고 종호님이 잘못한 게 있어. 이거를 보통 어린 나이 때 보통 또 사춘기 때 원래 사춘기 때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 내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더 이상 이제 애도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보통 이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정호님 그 시기 놓쳐버렸어. 반항도 하고 맞죠? 이걸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거를 하고 나서 내가 가는 방향하고 부모님 가는 기대하고 다르다는 거를 확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못 시켜준 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 정도로까지는 아닐 거야. 어. 그러니까 어 근데 부모님 입장도 일하세요. 음, 그러면 일단 종호님하고 어머니하고 지금 단점이 뭐냐면요. 어머니하고 종호님의 단점은 둘 다 극성향을 가지고 있고 날이 서 있다는 거. 어. 일단은 종호님이 엄마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어머니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모님 뜻을 따르게 하고 이전에 어머니가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어머님이 좀 젊었을 시절에는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아버지하고 살면서 좀 막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들 출신들이 뭐겠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보통 부임 같은 사람들 종처럼 부려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심한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상황은 많이 하잖아요. 각 잡고 생활하고 이거 보통 그 결혼하신 분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일반 보통 사람들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못했다는 게 내가 봤을 땐 가장 큰 원인이야. 어머니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얘가 바쁠 때 못 챙겨주고 못 입혀주고 이게 굉장히 막 한처럼 맺혔단 말이에요. 얘기도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얘랑 못 있어주고 못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가슴에 사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질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정원님 같이 10년 동안 이렇게 얼굴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애로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난 괜찮다 이게 아니라 어머니 걸 받아요. 받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정원이 잘 들으세요. 받는데 엄마 그 있잖아 그 옷 사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레이스 스타터니 먹으세요. 옷 사러 갈 때 나랑 같이 가. 어. 내가 엄마 옷도 봐줄게. 이걸 해보지. 이거 안 해봤죠? 종원님 이거 안 해봤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랫동안 못 보다 보니까 엄마는 임종원님의 취향을 모르는 거. 임종원님도 엄마랑 오래 안 보고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 드러내니까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맹점이야. 초중고 졸업식 부모님 한 번도 못 왔죠. 바빠서. 그걸 인식 자체 못하다. 그래서 내가 온 적 없냐고 얘기해주니까 튕겨먹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임종원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뭐 그 이제 큰형의 어떤 충격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뿐인 자식인데 내가 못해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어머니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조고님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어떤 의견도 공유도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이거는 조고님이 엄마를 많이 만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조고님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호님은 어떤 식으로든 엄마가 하는 걸 피하려고 했었고, 엄마는 계속 내가 못 챙겨주기 위해서 자꾸 주려고 했었고, 근데 여기서 중간 이 두 사람한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대화의 부재. 오랜 시간 동안 공배. 서로가 뭘 좋아하고, 뭘 상처있고, 뭘 힘들어하고, 이거를 전혀 제끼고, 그냥 서로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엄마 내가 못 해줬으니까 이거 줘야 되고, 어? 종호님 다 컸으니까 왜 자꾸 이거 챙겼냐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종호님이 이렇게 엄마한테 윽박지르면 엄마한테 상처를 안 받았을 거냐는 거죠. 엄마는 계속 이 지금 마음속에 내가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도 돈 때문에 어 그 흔한 외식도 못 해주고 졸업식도 못 가고 소풍도 같이 못 가고 같이 못 있어주고 얘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종호님은 이걸 하면 극도로 피하려고 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호님이 생각해봐요. 종호님이 엄마랑 밥도 많이 먹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반대로 엄마 좀 사주고 엄마랑 그리고 옷 사러 갔을 때 엄마 이거 골프 말고 가자 내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손잡고 많이 가가지고 나 이런 거 좋아한다 하면 엄마한테 몇 번 얘기해주면 엄마가 그것만 사올 거 아니에요. 같이 가가지고 엄마 나 이게 좋다 하면서 그리고 종원님도 엄마 거 골라주고 이랬으면 서로가의 취향을 알고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의견도 공유할 수 있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종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종원님도 엄마한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다 크고 이제 엄마도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난 나대로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힘든데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엄마에 대해서 뭐 힘든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호님의 가장 큰 문제는 엄마가 극성인지 뭔지를 떠나서 엄마가 왜 이렇게 극성일까를 생각해 보면 극성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상처를 입었다거나 마음적으로 뭔가 성숙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걸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 엄마는 계속 그 임종원님한테 마이너스 엄마였어요. 마이너스 엄마였기 때문에 뭐라도 해줘야 돼. 그 압박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종원님하고 자식으로서 대화를 안 해보다 보니까 뭘 좋아하고 뭘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임종원님하고 엄마하고 그 흔한 식사 자리도 안 해봤다는 심리학 안 해봤습니다. 감동받았죠 임종원님. 임종원님 감동받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동받았지. 감동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엄마가 옷 사준다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본질적인 건 찾아야지 본질적인 거를. 자꾸 임종원이 도망가려고 하고 엄마는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의견 공유하고 서로의 교감, 그동안에 못 만났던 시간들. 어? 원래는 임종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엄마랑 보잖아요. 혹시라도 보면 엄마랑 놀이동산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어? 하면서 서로 데이트도 하고 했어야 돼. 못 해봤기 때문에 더 많이 했어야 돼. 더 많이 했으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원이 잘못한 게 뭐냐면 아까 좀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아까 큰형님이 안 좋은 일로 그 좀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임종원님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엄마가 분명히 상심이 크실 거다. 그럼 나라도 엄마랑 좀 외로울 때 데이트도 좀 하고 그 외로움을 달래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임종원님한테 가기 이전에 임종원님이 엄마한테 갔어야 돼요. 로스클레버님 오세요? 이게 핵심이야.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고 난 뒤로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왜 님한테 매려졌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임종원님한테 해준 게 없는 거죠, 엄마가. 해준 게 없으니까 남은 생에 그 해준 부분을 어떻게든 다 하려고 하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뭘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반면에 또 임종원님은 엄마가 뭘 지금 힘들어하는지, 뭐가 지금,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적어 드릴게요. 자, 내 생각하기 이전에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임종호님은 어머니 마음은 여지껏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항상 이런 식이야. 나는 성일이고 난 괜찮은데 왜 자꾸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 입었었을까? 아직 그 형에 대한 아픔이 가시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엄마를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두 번째는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보다 내가 찾아뵙자. 찾아뵙자. 이게 돼야 돼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카톡하고, 하자. 이게 참, 우리나라 자녀 부모 사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소한 거 연락 잘 안 하죠. 뭐, 옷 같은 거, 나 이런 거 좋아한다 하면서 니 보내본 적 있어, 종원니? 엄마, 나 이런 거 좋아해. 요거 괜찮더라. 어?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한번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남자, 오랫동안 얘기한 적도 없고, 제로 앉아서 식당에서 뭐 식당 같은 데서 밥도 먹어본 적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카톡에 연락을 하겠냐고 말이죠. 안 했다는 거죠. 그동안 벽이라는 게 딱 그 오랜 세월의 어떤 공백이라는 벽이 딱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벽을 그냥 임종훈님 합리화시켰어요. 내가 부모님이 오랫동안 내한테 연락도 안 했는데 구태여 내가 연락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리고 내가 성인이고 내 앞가림 다 하는데 내가 구태여 엄마한테 뭐, 엄마한테 뭐, 어? 엄마도 그냥 알아서 사시지 왜 자꾸 나한테 관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 엄마는 상처가 없을까요? 엄마는 아픔 없을까?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채우기 위해서 임종원님을 계속 한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교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골프 줘라고 계속하고. 어. 그동안 못한 거를 몰빵을 해서 엄마는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들을 몰빵해가지고 몇 배를 더 잘해낸다는 그 압박감 머릿속에 있는 거고. 임종원이 그걸 쳐내려고 하는 거. 그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어머니와 자주 식사하고 데이트도 자주 하자. 데이트도 하셔야 돼.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 남자도 이런 거 못해. 맞죠? 그 엄마하고 늙어가지고 해봤자 뭐 안짝하는데 해야 돼요. 어? 해야 돼. 그리고 엄마랑 시간 날 때 그 형한테 찾아뵙자. 편지도 써주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엄마한테 진심 어린 편지 같은 거 써주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엄마, 형하고 찾아뵙고.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야. 오랜 시간 동안의 공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를 임종원님은 오히려 그걸 닫으려고 했다는 거. 닫으려고 했다는 거야. 조원님 또 이거를 풀긴 풀어야 돼요. 말 안 해도요?
그래도 찾아갑시다. 그래도 찾아가야 해요. 그래도 찾아가야 돼. 그래도 형이야. 그래도 피부치예요. 어? 그래도 미워도 형이야. 이제 없잖아요. 더 이상 날릴 것도 없잖아. 모르겠어요. 엄청 미울 거예요. 저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진짜 뚜리게 패고 미웠을 거야. 어? 그랬지만 이제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가족 전체에서도 혹시도 만날 일 있으면 이제 형 인정하자고 그냥. 어? 받아들이자고. 용서하자는 걸. 이게 김정호님의 가족적인 문제인데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안 불고 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모르는 거야. 속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이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제부터라도 임종호님 방종하고 나면 아니, 방종이란다. 이 고민사항이 끝나고 나면 엄마한테 연락 좀 해보세요. 연락하고 어? 먼저 선불하고 먼저 챙기고 어?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항상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한테 뭐 챙겨준 거 아니라는 그런 거 없어요. 자식이면 챙겨줘야 돼. 어머님 그걸 바랄지도 몰라. 어머님은 생각해봐요. 살면서 그 누구한테도 뭔가 이렇게 뭔가 받아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종호님도 아마 살면서 엄마한테 뭔가 해준 적도 없을 거예요. 돈을 해달라는 게 아니는 거죠. 엄마가 좋아하는 그 선물 같은 거를 해주라는 거죠. 엄마 취향이 맞는 거를. 그래서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엄마가 좋아하는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엽서나 편지지 해가지고 좀 짤막하게 편지 써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리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급하게 그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동안 담겨져 있는 건 단추를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한 거 사주라는 거 필요한 거를. 그리고 하나 더 유명한 거는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어머니한테 로맨티스트가 되세요. 어, 어. 어머니가 밥도 많이 먹고 하세요. 그러면 쇼핑할 때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 이 옷 안 입고 요런 옷 좋아하니까 앞으로 요런 옷 사줘. 어? 골프도 생각해봐. 골프 옷을 왜 주는지 아세요? 그 왜 그러냐면 님 모르니까 주는 거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도 어머니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어머니 이제 힘 없어. 그렇죠. 아니, 그건 솔직한 거야.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전 솔직히 기분 나빠요. 형한테 온 관심을 주다가 형이 잘못되니까 나한테 관심을 주는 기분이고, 형이 도박 안 했으면 나한테 안 그랬을 텐데 라는 나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자식이라는 게 골고루의 마음을 못 쏟아요. 어느 부모도 한쪽에 쏠리게 돼 있어요. 이건 팩트야. 어. 근데 그거를 평생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젊고 이제 점점 늙을 텐데. 그거는 그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라는 거죠. 현재를 파악하라는 거죠. 지금 인종원이 얘기하는 것도 과거라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도 아닙니다. 맞잖아. 인종원이 또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지. 과거라는 부분에 지금 못 표현하고 있어. 과거에 형한테 잘 줬던 기억. 어머니는 내가 못 해준 기억.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라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100번 1000번 해봐야 형은 이 세상에 없고 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부르짖어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어. 물론 서운하고, 사람이라 보니까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미안한 감정. 누구는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계산하면서 살면 삶이 정말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는 거야.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 이해하는 게 낫겠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이해하는 게 맞나요? 후자가 낫죠. 후자가. 인생을 이미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고집을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삶의 관점을. 어. 이제는 종호님이 그 노력을 하실 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정호님이 뭐 여기서 이제 얘기를 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자격지심도 받았고 힘들었다.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0%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그 앞전에 예전 기억이라는 거고 현재라는 거죠. 인생은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과거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 과거에 도취대가 사는 사람들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어, 현재. 미래. 임종원이도 미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과거의 그 기억에 내가 빠져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어머니하고 좀 어머니하고 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워지는. 자기지심과 자존감. 맞아요. 맞는데 진짜 맞는데요. 이 자기지심 부릴 필요도 없고 자존감 부릴 필요도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생각해봐. 그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어디서나 발생을 했을까?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형한테 발생한 거죠, 형. 근데 없잖아. 없어요. 근데 자격지심 자존감? 그거 내가 솔직하게 해줄까? 있어야 소용없는 거야. 인종원이도 고쳐야 해야 돼. 자격지심은 사람 판단하는 거. 어? 자격지심 그게 밥 먹여주는 것 같습니까? 밥 안 먹여줘요. 어. 그러니까 부모를 바라본 시점까지 어떤 그 자세를 바꾼다면 자격지심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원이도 그런 거잖아. 자격지심 있다는 거는 사람을 어떤 레벨을 똑같은 레벨에서 안 보면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내보다 아래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하는 말이잖아. 그것도 고치셔야 되는 거야. 님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고쳐야 돼야 돼.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하고 외양만 판단하는 부분. 고쳐야 돼요. 어? 외양은 멀쩡한데 빚쟁인 사람도 있고 행색은 좀 더러운데 수십억이 자산 것도 있고요. 사람은 겉만 봐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 부모님, 어머님과의 소통. 가장 기본적인 소통부터 먼저 해라. 감정을 없애고. 그러니까, 그리고 종호님이 먼저 어머니한테 수이고 들어가라. 음. 그리고 종호님 아셔야 되는 게 님이 또 보통의 어떤 모자 사이가 아니라는 거. 연락도 자주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안부도 묻고.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시잖아. 이제부터 하시라는 거. 음. 이제부터라도 그 잘못된 단추를 풀고 새로 다시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누가 뭐래도 종호님은 어머니의 그 둘도 없는 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어? 그리고 이거 종호님도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가보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얘기도 해보시고, 어, 밥도 많이 먹어보고, 음? 자주 보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가진 그 감정의 고를 조금 조금씩 없애다 보면 저는 분명히 그 변화를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맞이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회성의 만남 가지고 그거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 오랜 시간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호님 하신 말씀 있습니까? 지금 영상이 40분 넘어가는데 종호님한테 굉장히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진짜.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종호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전화도 많이 하시고 많이 만나보세요. 딱히 한 말은 안 해도 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여기 비 오는데 거기 비 와?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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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어요? 어, 그 아버지는 계시고 요즘도 골프 쳐?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들. 이게 안 해보니까 그래. 하면 할 수 있어. 아, 그 나중에 휴가잖아요. 휴가 되면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어머니 오지 마시고 내가 찾아갈게. 어머니 뭐 좋아하시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네. 꼭 그 부모님과의 그 오랜 갈등의 고리를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는데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결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종호님 아시겠죠?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여행도 자주 가시고요. 여행도 가시고,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제부터 하면 돼.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네. 자, 이상으로 우리 시청자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